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친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사이다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친구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친구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베스트였고, 대학은 각각 떨어져 갔지만, 시간 날 때마다 서로의 학교에 찾아와 밥을 먹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친구는 제가 봐도 좀 고차원의 생각을 가진 애이긴 했어요. 저는 그 점이 아주 마음에 들었었고요. 한 번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너는 이야기를 안 하냐고? 그냥 너의 배경을 이야기하면 다들 너를 우습게 보지 않을 텐데 왜 그걸 숨기는 것이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해? 아니, 남자친구 만나면 나 이런 집안의 딸이야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참, 너도 답답하다. 미리 남자친구가 알았다면 그런 일을 당할 이유도 없고 어쩌면 네가 자초한 것일 수도 있어. 안 그래? 내가 말을 하잖아? 그럼 아마 다들 그럴걸? 그럼 너는 왜 아니야? 다들 그런 사람들인데 왜 너는 공부를 못한 거야? 왜 안 간 거야? 라고 물어본다고. 너야, 나를 오랫동안 봐왔어서 잘 알겠지만, 사실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잖아. 못 갔다, 나는 그들과는 머리통 자체가 다르다라는 말을 하는 게 귀찮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나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원하는 건데, 아, 정말 어렵다, 어려워. 대충 감이 오셨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재미를 위해서,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그 친구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글을 써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결말은 저와도 상관이 있거든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공부를 잘했다면 좋았겠지만, 제게는 공부 머리가 주어지지 않았고, 대신 쓸데없는 공상을 많이 하는 그런 머리가 주어졌죠.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공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 혹은 재밌는 상상을 하며 혼자 키득거리곤 했는데, 이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유일한 제 취미이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잣말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이게 미쳐버려서 혼잣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상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상황이 마치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혼자 연기를 하며 혼잣말을 하죠. 그런 혼잣말을 하는 것을 엄마가 본 적이 있는데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갈 정도였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엄마는 교육에 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언니 오빠는 공부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막내인 저는 참 쉽지가 않았었죠. 결국 자신의 일을 매우 사랑했던 엄마는 일을 잠시 관두고 제 교육에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따라오지 못하는 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을 탓했었죠. 우리 딸이 절대로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엄마 아빠 머리 닮았으면. 아니, 외가친가 그 누구도 머리가 나쁜 사람이 없어. 공부 잘하는 유전자가 분명히 있다고. 다만 우리 딸이 공부하는 것보다 공상에 빠져 있는 건 그래. 엄마가 우리 딸을 가졌을 때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래. 그때 엄마가 공부도 열심히 할 때였었거든. 엄마의 스트레스가 우리 딸에게 건네져서 그래서 우리 딸이 공부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노이로제가 생긴 거지. 그러니 엄마랑 차근차근 잘 한번 해보자. 우리 딸, 할 수 있어. 엄마는 우리 딸을 믿어. 엄마는 저보다 더 초롱초롱한 눈을 보이며 제가 긍정의 대답을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제발 예스라고 해. 라는 그런 눈빛 말이죠. 그런 엄마가 안쓰러웠고 그리고 고맙긴 했는데 엄마가 말하는 그 공부 유전자? 아, 제가 이 집안의 핏줄이기는 한데 아마 저를 내려보낼 때 깜빡 잊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넣어주고 저것도 넣어주다가 잠시 한눈을 파신 건지 그 공부 유전자라는 게 저한테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처음 엄마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제게 10번이고 100번이고 또다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끈기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벌써 집어치웠을 텐데 역시 엄마의 힘이란 그런 건가 보더군요. 하지만 1년 정도 되었을 때 공부를 하는 저보다 훨씬 더 초롱초롱했던 엄마의 눈은 빛을 잃어갔고 결국 제 앞에서 교과서를 덮고야 맙니다. 그래, 딸. 다른 게 있을 거야. 분명 다른 게 있는 걸 거야. 엄마가 그거 꼭 찾아내 줄게. 우리 딸이 잘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엄마가 꼭 찾아내 줄게. 걱정 마. 엄마가 교과서를 덮어버린 날, 저도 아주 마음 편하게 홀가분하게 교과서를 덮어버리게 됩니다. 아셨던 거죠. 아, 내 자식인데 저 자식에게는 공부머리가 없구나.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현실을 부정할 순 없는 거구나. 유전자라는 것이 있는데 돌연변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구나. 내가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도 이건 인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요. 이후 부모님은 제게 공부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준히 제가 뭘 하면 좋아할지 잘할 수 있을지 찾아주려 노력하셨지만 제가 사춘기가 좀 세게 온 편인데 그 시기와 사춘기가 맞물리는 바람에 그런 부모님의 노력도 허망하게 좌절이 되고 말죠. 제가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자식에게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걸 인정하시고 그 이후로는 제게 사랑만 주십니다. 아낌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 말이죠. 사랑을 받고 무럭무럭 자란 저는 그저 그런 대학을 가게 되고 하는 일 없이 빈둥대다가 그래도 눈치가 좀 보여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죠.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곳은 바로 병원 안내 데스크였습니다.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사람들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안내 데스크 일이 재밌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병원은 성형외과였었는데 별별 사람들이 다 오긴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제가 일을 한다니 흡족해 하셨고 할 수 있는 성까지 최선을 다해 일을 하라 하셨었죠. 그러다가 한 남자를 그 병원에서 만나게 되는데 남자는 저희 병원에 피부 시술을 하러 오는 고객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인상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번 예약을 도와주는 제게 그러더라고요. 제 전화번호 아시죠? 연락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주시겠어요? 저도 호감을 가졌던 남자였던지라 저녁에 퇴근을 하는 길에 남자에게 바로 연락을 했고 남자 또한 제게 호감이 있었던지라 그렇게 저희는 연인 관계가 됩니다. 남자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대기업을 다니는 인재였습니다. 인물이 훤한 만큼 직업도 훤하구나 생각을 했고 연인이 되자마자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바로 남자친구를 보여주게 되죠. 제 친구도 남자친구로 마음에 들어했고 이상한 성격 보이지 말고 제발 얌전하게 잘 사귀어 보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정도 연애는 지속이 되었고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제게 그러는 겁니다. 결혼을 하자라는 건 아니고 자기는 원래 여자친구가 생기면 자신의 엄마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편이라고. 그러니 저보고 자기 엄마를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어른을 만나는 게 그렇게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남자의 엄마고 남자가 저를 인사시켜 드리고 싶다 하니 거절 못하고 그의 엄마를 만나게 되죠. 딱히 좋은 인상을 풍기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인상뿐만 아니라 말투 또한 그다지 호감이 가는 그런 분은 아니시더군요. 남자친구는 매너도 좋고 생김새도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인데 엄마를 닮은 것보단 아빠 쪽을 닮았구나 싶었죠. 인사를 드리고 가볍게 대화를 나눴는데 바로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신의 아들의 여자친구인데 적어도 자신과 안부라도 묻고 지내야지 않겠냐고 전화번호 정도는 서로 교환하자 하시더군요. 명함 같은 거 없어요? 아, 안내 데스크 직원은 명함 같은 거 안 주나?
명함 없으면 그냥 불러요. 내가 저장할 테니까. 명함이요? 그런 건 없는데요. 아르바이트인데 명함까지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요. 네? 아르바이트요? 아니, 지금 아르바이트라고 했어요? 거기 정직원 아니에요? 아니, 나는 우리 아들한테 글이 들었는데. 직원이라고? 직원은 직원이죠.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일하고 돈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요? 정직원이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유, 아닙니다. 문제될 건 없죠. 그냥 나는 정직원인 줄 알았다. 그거예요. 아들, 너 알고 있었어? 알바생인 거? 아휴, 알았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우선은 만나서 반가웠어요. 일 잘하고 우리 아들 잘 만나고 그리고 종종 연락하도록 해요. 아가씨 인상은 참 좋네. 그래서 안내데스크에서 일을 하나 보네.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모를 저런 말을 하고 그날 헤어지긴 했는데 정확히 일주일 뒤에 저는 남자친구의 엄마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남자친구의 엄마는 그날 저를 만났을 때 칭찬이 아니라 비꼬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찮은 일 하는 여자니까 막 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듯 하고요. 남자친구 엄마가 그러더군요. 병원 데스크 알바생이면 언제든 관둬도 되지 않는 거냐고. 자기가 그 알바비 챙겨줄 테니 잠시 자기에게 고용이 될 생각이 없냐 하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 때문에 그리 되었으니 제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 했어요. 저를 만나고 남자친구 엄마는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은 대기업을 다니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데 저 같은 여자를 만난다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하더군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문득 자신의 예전 일이 생각이 났다 하더군요. 남자친구 엄마는 자신의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 가난한 친정과 못 배운 여자라는 타이틀로 시가에서 하도 괴롭혀서 이혼을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돌보지 않는 남편이었기에 그것 또한 이혼을 하는데 한몫하긴 했었고요. 그 옛날 생각이 나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나도 그런 서러움을 당했었는데 나도 지금 내 아들 여자친구한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반성을 했다 하더라고요. 여기까진 참 좋은 사람 같죠?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옛날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부부는요. 그런데 그러더군요. 내가 여자친구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했어. 그러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는데 글쎄 꼬리뼈를 다쳐버렸네. 병원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만 여자친구 생각하다가 그런 거니까 어느 정도 너의 책임도 있는 거잖아. 그 하찮은 알바는 그냥 관두고 여기 와서 알바하도록 해. 내가 그 정도 돈은 챙겨줄 테니까. 네? 그게 무슨... 아유, 그러니까 알바 관두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와서 나 수발 좀 들으라고. 기본적으로 나 수발 드는 것이 여자친구가 할 일이고 만일 밥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면 내가 돈을 더 얹어 줄게. 그리고 뭐 내가 말린다고 헤어질 사람들도 아니고 미리미리 어느 정도 하는지 체크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내 마음 같아선 헤어져라 하고 싶지만 그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불쌍한 너 내가 받아준다고. 그러니 지금 그 알바 때려치우고 우리 집으로 출근해. 도우미 알바를 하라는 말이야. 저는 싫은데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전혀 하찮다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휴, 네가 불쌍해서 그래. 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여자친구 혹시나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버림받을까 싶어 내가 미리 가르쳐 주려고 한다. 그리고 나 여자친구 때문에 다친 거라니까. 어찌나 충격을 받았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다고. 그런데 여자친구 괜찮으시냐고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닌가? 무조건 싫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 옛날 생각나서 그런다. 어?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래.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런 예의 없는 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었는데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서 끊어버렸고 그리고 생각할 가치조차 없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남자친구에게서 카톡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자기 엄마 말이 맞다고. 그냥 거기 안내 데스크에서 웃음 팔지 말고 자기 엄마가 나 때문에 다쳤으니 수발 좀 들어주면서 자기 엄마에게 점수 좀 따라고. 엄마가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해준 거 고맙게 생각하고 내일 몇 시까지 자기 엄마 집으로 가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냥 그것도 무시했습니다. 답변할 필요도 없고 뭘 할 가치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계속 카톡 들어오길래 처음엔 나가길 했다가 바로 차단을 했고 그리고 전화번호 또한 차단으로 넘겨놓았죠. 저런 경우는 헤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저입니다. 친구의 입장이 아닌 처음 저로 돌아올게요. 저를 잊진 않으셨죠? 친구는 그냥 아무 말 않고 헤어지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구차하게 이런저런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냥 헤어지면 되는 것이니 차단을 해버렸는데 남자친구란 사람이 지정한 그날에 친구가 오지 않았다고 하자 계속 전화를 했겠죠. 연락이 너무 안 되니까 결국엔 제게 전화를 했는데 이미 모든 걸 다 들었던 저도 차단을 하려다가 설마 나한테 연락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뒀었죠. 그런데 제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고? 아니, 지연이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카톡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오늘 엄마한테 가라고 했는데 병원에 전화해도 다른 사람이 받고 혹시 지금 지연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알아요. 아마 지금 선 준비하고 있을걸요? 네? 선이요? 그게 무슨 선이요? 아니, 걔가 왜 선을 봐요? 별거 없는 애가 무슨 선을. 아, 저기 대기업 다니는 대단하신 분. 지연이는 당연히 얘기 안 했겠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연이 아저씨가 생각하는 그런 집안의 딸 아닌데? 네? 그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걔 병원장 딸이에요. 오빠, 언니 다 의사고 엄마는 역사학자. 걔만 공부를 좀 못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저씨네 엄마 수발 들어줄 그런 애는 아닌데? 암튼 예전부터 집안에서 선 봐서 결혼이나 하라고 했는데, 지금 선자리 고르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냥 자유연애 말고 선 봐서 적당한 남자랑 결혼한다 하더라고요. 역시 자유연애는 자기랑 안 맞는 것 같다고. 네? 병원장 딸이요?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 걔는 그냥 안내데스크 직원인데? 나한테도 그렇게 말했는데? 안내데스크 맞죠? 그 일 했으니까. 그 병원이 자기 오빠 친구의 병원이었는데? 그냥 심심풀이로 다닌 거고, 암튼 지금 신부 수업 받고 곱게 있다가 선 봐서 시집 갈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저씨랑 아저씨 엄마는 뭐 놓쳐도 대단한 대어를 놓친 거죠. 아마 지연이 다시는 볼 일 없을 거예요. 걔는 한 번 안 본다면 끝까지 안 보는 그런 애거든요. 그리고 저도 전화번호 바로 차단 들어갈게요. 저 또한 귀찮아지는 건 질색을 하거든요. 그럼 안녕, 아저씨. 친구 집안은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전혀 티가 나질 않아요. 일부러 티를 안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구는 결혼을 해서 작년에 쌍둥이를 출산했고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아내의 삶, 며느리의 삶, 엄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부럽기도 해요. 대단한 수저 물고 나와서 저리 편하게 사는 거 보면요.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진짜 끼리끼리 만나는 게 맞더라고요. 집안 수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그런 무리한 일도 안 겪게 되고 막 전력 질주하듯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는데 행복하답니다. 자기는 아내가 천성에 맞다고 하더라고요. 만일 그 대기업 아저씨와 그 엄마라는 사람이 제 친구에게 무리하게 굴지만 않았다면 대단한 수저 물고 나온 여자를 며느리 혹은 아내로 들이는 것인데 그걸 못 알아보고 못 알아볼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때 잠시였지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시 돌려보고 싶어 한 번만 만나게끔 해달라고 제게 사정사정을 하는데 아유, 의미 없다.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묵직하게 한 방에 사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지금 글을 들으시는 예비 시어머니 분들 혹시 인사 없는 여자친구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혹시 몰라요. 제 친구 같은 여자친구일 수도. 그럼 아들 인생은 완전 활짝 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경거망동하지 않으시기를. 당신들의 아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 여자친구들 막 우습게 보고 아들의 여자친구이니 막말하고 막 대해도 되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저런 엄마들은 소수겠지만 서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에 장미였습니다.